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제막군 지식 PD 고소입니다. 자, 오늘 엔터프라이즈급 클라우드 파일 스토리지 Azure NetApp Files ANF에 대해서 오늘 NetApp 코리아의 이준호 차장님 게스트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PD님. 네네. 자, 이게 Azure에서 제공하는 이제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인데 스토리지 그 서비스 이름이 Azure Files도 아니고 중간에 NetApp이 들어갔어요? Azure? 네, 맞습니다. 왜 NetApp이 왜 들어간 겁니까? 저게 Azure에서 하는 서비스인데. ANF는 네. Azure NetApp Files에 보시면 Azure NetApp Files의 약자고요. 네네네. 네, 기존에 저희가 이제 NetApp이 아무래도 스토리지에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경험, 클라우드 사용자 경험을 드리고자 마이크로소프트와 저희 NetApp이 같이 협력을 해서 Azure NetApp Files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NetApp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만들었다는 것이 네. 단순하게 뭐 NetApp이 Azure에다가 뭐 스토리지 기술을 그냥 좀 이렇게 뭐 제공하고 뭐 그걸로 끝난 건지 아니면 뭐 진짜로 뭔가 뭐 물리적으로 뭔가 그런 것도 같이 있는 건지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일단 Azure NetApp Files는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인데 저희 NetApp의 기술이 이제 들어가 있는 제품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zure를 통해서 제품을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빌링 또한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후 서비스, 그러니까 유지보수 서비스도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저 Azure NetApp Files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 스토리지 않습니까?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에 저거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그 어차피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이 그것도 각 MS의 각 리전별로 데이터 센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데이터 센터 안에 리얼한 NetApp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사실상 고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네. 그게 이제 Azure NetApp Files 서비스의 일단 핵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Azure가 서비스가 되고 있는 뭐 리전이 있고 네. 그 리전 안에 뭐 데이터 센터가 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죠. 이제 그 안에 이제 저희 스토리지가 이제 고성능 스토리지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사용자는 그 데이터 센터 안에서 저희 스토리지를 바로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베어메탈 서비스처럼? 유사하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런 컨셉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성능 서비스가 이제 제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엔터프라이즈급 클라우드 파일 스토리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런 아키텍처가 아니면은 사실상 이런 그렇죠. 서비스는 나오기가 이제 힘들죠. 네. 그러면 뭐 이게 단순하게 뭐 MS하고 NetApp이랑 단순한 뭐 MOU 맺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서로 전략적인 어프로치를 기획서부터 했겠네요. 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장님이 아니시니까. 네. 예,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이 저희 NetApp 기술을 이제 필요해서 저희 NetApp 기술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같은 거의 이제 그 NetApp의 어떻게 보면 올프레시 스토리지 아주 고성능 올프레시 스토리지가 좀 MS CSP 안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건데 그 베어메탈 서비스 이용한다면 굉장히 퍼포먼스 좋을 텐데 그러면 이제 기업에서 쓰는 다양한 워크로드들을 많이 쓸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이 이제 국내에서 시작한 지가 이제 지금 몇십 년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몇 년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랬을 때 현재 어떤 것들을 좀 많이들 쓰나요? 현재 보면. 여러 워크로드들이 ANF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고성능 파일 스토리지 업무가 필요하신 워크로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HPC 워크로드도 그렇고, 뭐 사스 그리드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제 원격 업무가 아무래도 조금 대중화되어 있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많이 VDI.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VDI 이제 사용을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는 경험자분들께서는 느끼실 겁니다. 이게 아침에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로그인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은 업무를 봐야 되는데 9시 VDI로 업무를 봐야 되는데 회의에 늦는 거죠. VDI로 접속을 했는데 그럴 때 이제 이런 ANF 같은 고성능 스토리지를 이렇게 VDI, AVD나 이제 시트릭스 VDI랑 같이 묶어서 설계를 하셔서 구현을 디플로이를 하시면은 그런 사용자의 그런 불편함 없이 바로 사용자는 VDI 로그인했을 때 수초 내에 1분 미만으로 이제 로그인이 완료가 되고 필요하신 업무를 즉각적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정말로 이 Azure NetApp Files가 진짜로 엔터프라이즈급의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 그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본 세션은 ANF에 대한 이제 개괄적인 설명을 먼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 세션을 또 발표하는 또 특별한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프로텍션, 데이터 보호 기능에 대해서 두 번째 세션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저 네레 파일즈란 무엇일까요? 할 때 애저 네레 파일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본적으로 서비스가 되는 네데베 기술을 이용한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애저, 그러니까 MS가 빌링하는 거죠. 네, 빌링은 MS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빌링 및 네네. 유지보호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요. 애저 포털을 통해서 직접 클릭 몇 번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애저 네이티브한 서비스네요? 네, 애저 네이티브 서비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성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고성능의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높은 스루풋, 4GB 이상의 높은 스루풋, 그리고 밀리세컨드 미만의 낮은 레이턴시를 마치 온프렘 스토리지를 쓰는 것처럼 클라우드 위에서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클라우드 이제 사용자분 입장에서는 기존에는 없던 경험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제품을 이렇게 홍보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정말 좋은 거기 때문에 좋은 거는 같이 나누고 싶어서. 네. 이거는 이렇게 좋은 저런 것들은 POC 하기도 금방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니까. 네, 기존에 이제 온프레임 유저분들은 POC를 하려면 장비를 일단 뭐 이렇게 빌리든지 렌탈을 이제 받아야 되고,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나 뭐 이렇게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클라우드는 그런 게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바로 이제 바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고, 바로 사용이 가능하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이 갖고 있는 현재 기업에서 가장 지금 중요하게는 워크로드들, 클라우드 쓸 워크로드들을 한번 테스트를 일단 먼저 해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하겠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일단은 POC 하기도 정말 용이하다. 빠른 시간 내에 사실상 뭐 1시간 내 POC를 다 완료를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워크로드에 따라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상당히 빠르게 하실 수 있고, 이 제품을 뭐 더 쓰실지 아니면 더 확장을 하실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차장님께서 이거를 실제로 국내에서 표시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한국 기업 고객이 표시해본 기업들 중에 뭐 어떤 좀 기억에 남는 뭐 코멘트 같은 거 없어요? 표시해보고 나서 코멘트 중에 이거 성능이 좋다라는 게 유일한 코멘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장점은 또 보시다시피 서비스 레벨을 선택을 해서 뭐 세 가지 스토리지를 직접적으로 뭐 POC를 해보실 필요가 없는 거죠. 세 가지 스토리지를 데이터 센터에 들어놓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디플로이를 하실 때 스탠다드, 프리미엄, 울트라 레벨 세 가지 서비스 레벨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각각의 이제 세 가지 타입의 스토리지를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울트라가 제일 좋은 거네요. 네. 아이옵스가 거의 뭐 스탠다드 8배네, 8배. 네, 울트라는 스루풋이 128MB, 그러니까 1TB당 128MB의 스루풋이 제공이 되고, 아이옵스도 1TB당 8000 아이옵스가 제공이 되고요. 보시면은 뭐 좀 특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아무래도 고성능의 사용자들에게 좀 더 좋은 경험을 드리기 위해서 프리미엄하고 울트라는 이제 프리미엄에서 울트라하고 이제 2배 정도의 이제 스루풋이 차이가 나는데, 사실상 비용 측면에서는 2배까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비용 관련해서는 저희 세일즈에게 문의를 주시면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성능적인 측면 외에도 사실 성능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클라우드로 워크로드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려면은 프로토콜적인 서비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워크로드에 따라서는 저희는 NFS3를 쓰고 싶습니다. 또는 NFS 4.1을 써야 됩니다. 지원이 되십니까? 근데 이게 지원이 안 되면은 사실상 아무리 뭐 제품이 좋아도 그 고객은 그 워크로드를 애저 위에 올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ANF는 NFS 3 버전, 4.1 버전, 그리고 SMB 2 버전, 3 버전 다양한 프로토콜을 서비스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워크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MS SQL을 온프렘에서 쓰고 계시는데 저희는 프로토콜이 뭐 레거시 프로토콜입니다. 근데 이거 클라우드로 옮기려면은 프로토콜 바꾸는 게 저희는 힘든데요. 그럴 때 솔루션이 바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솔루션이요. 그러니까 마이그레이션이 굉장히 빨리 되겠네요. 네, 리프트 시프트 방식으로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빠르게 다른 방식보다 빠르게 옮기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듀얼 프로토콜이라는 기능도 지원이 됩니다. 이 말은 하나의 NF 볼륨을
NFS 타입의 클라이언트 또는 SMB 타입의 클라이언트가 동시에 NF 볼륨을 마운트해서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이런 듀얼 프로토콜 기능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분들은 프로토콜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다양한 멀티 프로토콜 지원하는 것은 네. 워낙 내 대비 네. 뭐 거의 30여 년간 네. 스토리지 쪽에 온프레미스 쪽에 워낙 많은 걸 해보셨으니까 네. 그런 노하우가 이제 담겨져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뎁은 기존에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스토리지 서비스를 오래 해왔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이제 경험들이, 그렇죠. 다양한 고객들의 경험이 이제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그대로 이제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온프레미스에 있는 것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려는 기업한테는 되게 유용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기존에 특히나 네뎁 온프레미스의 경험이 있는 고객분들은 더 친숙하고, 예, 더 그리고 좋은 거 아니까요. 네, 좋은 거 아니까 더 마이그레이션 하기가, 의사결정하기가 좀 더 수월하실 네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안정성이 높은데요. ANF는 409 SLA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SL에 대한 요구사항이 또 있으신 그런 기업이나 이제 워크로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걱정을 좀 덜어드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개발자분들이나, 사실 이제 클라우드는 또 개발자분들이 많이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개발자분들이나 서비스 운영자분들 입장에서는 데이터 관리하기 상당히 편리하십니다. 다운타임 없이 지금 마운트 되어 있는 볼륨의 용량과 퍼포먼스 티어를 실시간으로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이것도 기존에 이제 네뎁의 이제 그 기술이 클라우드로 이제 옮겨간 거죠. 사실상 클라우드는 빠르고 편리하고 간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관리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당연히 데이터를 보호해야 될 니즈가 네네. 다 있으실 거고요. 기업마다요. 그래서 스냅샷 기능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보호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스냅샷 기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볼륨이나 기존의 볼륨으로 빠른 복원이 오케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 데이터 보호의 다양한 기능 이따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네. 저런 것은 기존에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네. 제공됐던 네뎁 스토리지의 데이터 보호 기능이 네, 클라우드에도 맞습니다. 똑같이 반영이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빌트인 DR이 저게 뭡니까? 저 빌트인 DR이라는 것이 저게 어떤 개념이에요? 빌트인 DR이라는 거는 사실 ANF의 기능을 이용해서 DR 구축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클라우드 DR? 예, 클라우드 D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오늘 세션에 좀 의미가 큰 게, 저 이제 이번 달에 2022년 8월에 ANF 애저 남부 서비스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이면 오늘이 이번 달 마지막인데? 그래서 오늘이라도 세션을 할 수 있어서 저는 다행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에 멘트를 준비했는데요. 네. 아까 국내에 이제 MS 애저가 이제 뭐 리전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중부 리전, 남부 리전. 네. 그러니까 두 개 클라우드 DR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이제 남부 리전에도 ANF 서비스가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DR을 이제 한국 리전 내부에서 구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존에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정말 해드리고 싶었는데 예, 해드리지 못해서 참 안타까웠던 부분이었는데요. 이 DR에 대한 요구사항이 이제 기업, 특히나 이제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는 DR이 없으면은 서비스를 구현을 못하는 그런 고객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가능하니까 네, 걱정 없이 저희랑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떤 워크로드나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애저 네뎁 파일에 올리면 좋을까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 많은 워크로드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의 모든 사용 사례에 대응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의 모든 워크로드 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존의 네뎁의 온프레미스 스토리지가 이런 SAP라든지 뭐 VDI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워크로드들과 그런 벤더들과 상당히 많은 그런 협력 관계를 통해서 많은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각각 그런 워크로드에 필요한 기능 같은 것을 조금 그 구현을 네뎁 측면에서 좀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 있게 이런 기업의 거의 모든 대응 사례에, 모든 사용 사례에 대응이 된다라고 좀 약간은 조금 건방지게 좀 말씀을 드렸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것들이 거의 굉장히 다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들이고, 네, 맞습니다. 높은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것들이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게 이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피지컬하게 네뎁의 그 물리적인 스토리지가 데이터 애저 안에 있으니까 이제 베르 서비스처럼 이것이 가능한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군들은 사실상 그 하이 스루풋과 낮은 레이턴시를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 군들인데요. SAP도 그렇고 SAP 이제 특히나 이제 SAP 하나 데이터베이스가 요즘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많은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실 때, 예를 들면 이제 하나 뭐 SAP 하나 DB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실 때 월말이나 월초에 이제 결산 업무를 하셔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고성능의 이제 스토리지가 필요한데, 사실상 이제 항상 고성능 스토리지를 돌리고 있으면 사실상 그런 고객분들에게는 사실 비용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상 뭐 스토리지를 하나 더 두고, 그러니까 약간 미드레인지 티어를 더 두고 워크로드를 옮기기도 좀 그렇고, 이게 상당한 그런 마이그레이션 자체가, 기존의 온프레임에서는 마이그레이션 한다는 자체가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뭐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뭐 1년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하실 필요가 더 이상 없으신 거죠. 그래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고성능의 티어를 쓰시다가 월말 결산이 끝나시면은 저렴한 티어로 그냥 바로 내리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클릭 한 번이면 되십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까지 동시에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성능도 잡고 비용도 잡고. 정말 네. 그거는 정말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굉장히 어떤 이점이네요. 구조적인. 사실 클라우드라면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클라우드를 쓰시는 고객분들의 니즈가 그렇죠.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HPC 워크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HPC 그 시뮬레이션 잡, 연산 잡을 돌리실 때 그때만 울트라 티어를 쓰시고요. 안 돌리실 때는 스탠다드나 프리미엄 티어로 그냥 내리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뭐 AKS 쿠버네티스 쪽하고 궁합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요. 사용하시는 PV, 퍼시즌 볼륨을 NF 볼륨에 마운트해서 사용하세요. 그러면은 NF가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 볼륨 서비스, 데이터 관리 기능을 덤으로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미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제 사용자분께서 애저 포털에 접속을 하십니다. 이제 애저 포털에 접속하시면 사용하시는 뭐 VM도 있고요. 예, 애저 리소스들, 그리고 사용하시는 이제 버추얼 네트워크, VNet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ANF가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냥 바로 이런 하나의 리전, 하나의 뭐 그런 데이터 센터 안에서 저희 ANF 스토리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VM에서 스토리지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빠르고 간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고성능의 솔루션이 구현이 가능합니다. 저게 전 세계 뭐 MS 리전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모든 리전마다 저 베이메트 다 있는 건 아닌 거고, 있는 리전이 있고 없는 리전이 있겠네요. ANF 서비스가 되고 있는 리전은 현재 한 전 세계 40개 정도 리전에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리전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고객분들께서 나는 한국의 서비스만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많은 고객분들께서 전 세계 리전에 뭐 한국 분들은 가 계실 수도 있고, 전 세계 리전에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워크로드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ANF를 이제 다른 리전에 있는 저희 ANF 서비스 쓰시면 되는 거죠. 뭐 미국에도 있고, 뭐 브라질에도 있고, 정말 많은 곳에서, 호주에도 있고, 싱가포르에도 있고, 정말 많은 곳에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능이 얼마나 잘 나올까요? 예, 궁금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이 퍼포먼스 벤치마크 테스트는 32개의 버추얼 머신을 하나의 NF 볼륨으로 붙여가지고 많이 워크로드 접은 거죠. 그래서 100% 시퀀셜 리드 테스트를 했을 때 4.5GB 이상의 스루풋이 측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랜덤 IO의 그 IOPS 테스트를 해보면은 그 40만 이상의 IOPS가 단일 볼륨으로 벤치마크 테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능이 좋은 스토리지를 얼마나 간편하게 디플로이를 하실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애저 서브스크립션이 있으실 거고요. 그 밑에 애저 내랩 어카운트라는 리소스를 하나 만드시면 되고요. 저거는 뭐 금방 만들 수 있는 겁니까? 클릭 2번으로 바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풀을 만드시면 됩니다. 풀을 만들 때 아까 같이 뭐 울트라 스탠다드 뭐 이런 식으로? 네, 풀을 만들 때 서비스 티어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스탠다드 티어, 울트라 티어, 뭐 프리미엄 티어를 선택을 해서 풀을 만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사용하실 볼륨을 클릭을 해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100GB부터 100TB의 볼륨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사용자에 따라서는 클라우드 위에서 상당히 큰 사이즈의 볼륨이 또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니즈가 있으시면 100TB의 볼륨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고민이 또 하나 더 덜어지시는 네. 거죠. 네. 뭐 볼륨도 굉장히 뭐 500개까지 볼륨 만들 수 있네요, 보니까. 네, 하나의 서브스크립션당 최대 500개까지 어. 볼륨을 현재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 몇 번으로 사실상 그 하이 퍼포먼스 파일 스토리지를 지금 구입을 하신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만든 볼륨을 얼마나 편리하게 관리를 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특징 중에 하나가 QS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점이 뭐 제가 일단은 딱 처음에 떠오르는 좋은 장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퍼포먼스 티어에 4TB의 풀을 하나 만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탠다드 티어는 1TB당 16MB/s의 스루풋을 제공하기 때문에 4곱하기16에서 64MB/s의 스루풋을 이 풀 내에서 가용합니다. 오토 QS 방식을 사용하시면은 볼륨 사이즈 비례해서 이 스루풋이 할당이 되고, 예를 들어서 2TB의 볼륨을 만들면은 32MB, 4TB의 볼륨을 만들면은 64MB의 스루풋이 자동적으로 볼륨 할당이 되는데요. 그런데 클라우드는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볼륨 사이즈를 크게 만드는데 여기에 그냥 적당한 작은 스루풋만 주고 싶다. 사실 그런 고객분들 계십니다. 그럴 때는 1TB의 볼륨 만들고 작은 사이즈 볼륨 만들고 48MB의 스루풋을 할당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큰 사이즈 3TB의 큰 사이즈 볼륨 만들고 16MB의 작은 스루풋만 주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서 볼륨 사이즈와 성능을 동시에 가져가실 수 있는, 편리하게 이렇게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4TB의 울트라 티어의 풀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안에 2TB의 볼륨이 있으십니다. 근데 사용 중에 갑자기 사용자의 데이터가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자 이 볼륨의 풀이 꽉 차버리면은 바로 그 어플리케이션은 서비스 아우테이지가 발생합니다. 더 이상 데이터를 쓸 수도 없고, 리드는 가능하겠지만은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그냥 바로 장애입니다. 그런데 클라우드에서는 그런 일이 사실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클릭 한 번으로 2TB의 볼륨을 3TB로 바로 증설이 가능하십니다. 이거는 볼륨을 언마운트, 그리고 뭐 파일 시스템 사이즈를 다시 조정을 하고 등의 그런 불편한 기존의 리눅스 오퍼레이션을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예전 LF 파일에서는 클릭으로 볼륨 사이즈를 언마운트 하실 필요 없이, 다운타임 없이 즉각적으로 볼륨 사이즈를 바로 늘리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줄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3TB의 볼륨을 다시 2TB로 클릭 한 번으로 무중단으로 볼륨 사이즈의 축소가 가능합니다. 저거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네데베 기술입니까? 아니면 애저의 어떤 클라우드의 어떤 그 기술인가요? 기존에 저희 네데베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네데베 스토리지에 온탭이라는 스토리지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거든요. 이 기능이 ANF에도 그대로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비용을 절감하시고 싶은 고객분들께는 정말 좋은 정보인데요. 실시간으로 캐파시티 풀에 볼륨이 올라가 있는 캐파시티 풀 티어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PC 워크로드에서 시뮬레이션 잡을 다 돌렸습니다. 그러면 울트라 티어에서 돌리시고요. 이게 돌리는 게 다 끝나면은 그냥 퍼포먼스 티어를 내리시면 됩니다. 프리미엄 풀을 하나 만드시고요. 그리고 볼륨을 프리미엄 풀로 옮기시면은 그냥 더 이상 프리미엄 풀에 대한 울트라 티어에 대한 그런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볼륨이 울트라 티어에서 프리미엄 풀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 볼륨에 대해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실시간으로 캐파시티 풀을 아주 그냥 무중단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인 클라우드 스토리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네데베 어떤 기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네요. 네, 네데베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구현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데이터 보호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상 이렇게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상 데이터에 유실이 발생하면은 고객분들께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네뎁은 ANF에서도 데이터 프로텍션 기능을 구현을 하였고요. 저희 데이터 보호 기능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냅샷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크로스 리전 레플리케이션,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DR 기능을 크로스 리전 레플리케이션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스냅샷은 잘 아시다시피 볼륨 내부의 여유 공간에 스냅샷을 찍어가지고 복구 지점을 만드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냅샷을 찍을 때 뭐 스케줄하게 또 하실 수도 있고요. 매뉴얼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뭐 사실상 스냅샷을 찍는 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냅샷을 바탕으로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로스 리전 레플리케이션은 프라이머리 리전에 있는 소스 볼륨을 CRR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타겟 리전의 볼륨으로 레플리케이션을 뜨는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샷입니다. NF의 스냅샷입니다. 빠르게 스냅샷을 찍으실 수가 있고요. 그 스냅샷을 통해서 복제도 가능하시고 복구도 가능하시고 클론도 가능하십니다. 255개까지의 복원 지점이 생성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스냅샷을 찍는 방법이 기존에 이제 네뎁의 온탭 기능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파일을 카피를 해가지고 스냅샷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스냅샷은 실제 미디어에 있는 그 블럭을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스냅샷 복원 지점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생성이 가능하고 용량도 크게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능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스냅샷을 자유자재로 찍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원 지점을 가져가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으십니다. 지금 이런 스냅샷 기법도 네뎁의 어떤 유니크한 특징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인 스냅샷의 일반적인 특징인가요? 물론 여러 가지 스토리지 밴드에서도 스냅샷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애저의 다른 서비스에도 스냅샷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네뎁의 기술을 사용한 스냅샷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하시기 편리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티브 볼륨이 있고요. 사용자 볼륨입니다. 여기서 스냅샷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냅샷 1번이 만들어지고 이 스냅샷 1번은 실제 미디어의 A, B, C 블락을 레퍼런스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액티브 볼륨의 사용자 데이터가 당연히 바뀌게 됩니다. 변경이 되면은 B가 B-1으로 바뀌었고 B-1은 B-1의 실제 데이터를 액티브 볼륨이 참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스냅샷 2번을 찍으면은 스냅샷 2번은 당연히 B-1에 있는 블락을 레퍼런스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냅샷을 계속 찍기 때문에 용량 효율적이고요. 빠르게 찍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방식으로 스냅샷을 계속적으로 이제 찍으실 수가 있고 255개까지의 복원 지점을 큰 비용 없이 큰 용량 점유 없이 스냅샷 255개 지점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복원이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복원을 하십시오. 또 새로운 볼륨으로 복원을 하실 수가 있고 기존 볼륨으로 복원도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크로스 리전 레플리케이션인데요. 저희가 한국 리전이 DR이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DR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남부 리전에 ANF 서비스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 리전 레플리케이션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중부 리전에 소스 볼륨을 이렇게 ANF 볼륨을 만들어 두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사용을 하다 보면은 볼륨에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용하고 계시는 VM이나 뭐 이런 쪽에 뭐 아우테지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속적으로 고객은 고객에게 데이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DR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저희는 CRR을 이용해서 어싱크 방식으로 레플리케이션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남부 리전에 데스티네이션 리전에 ANF 볼륨을 만들 때 CRR 기능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이제 복구가 가능한 DR 볼륨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애저 서브스크립션 내부에서 DR을 어떻게 간편하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은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한국 남부 리전에 생성한 기존의 볼륨들이라고 예시를 드리겠고요. 이 오른쪽은 네뎁 원카운트를 하나 더 만드시면 됩니다. 한국 남부 리전에 네뎁 원카운트를 하나 더 만드시면 되고요. 포털에서요. 서브스크립션 밑에 만드시고 그 밑에 풀을 만드시고요. 풀을 만들면서 볼륨을 만들 때 CRR 릴레이션십을 맺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복제 관계가 형성이 된 볼륨을 한국 남부 리전의 ANF 볼륨을 가지게 되시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 작업을 저는 숙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분 만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처음 경험하신 고객분들께서는 1시간 정도면은 필요하신 그 DR
파일 초고성능의 DR 스토리지를 한국 남부와 한국 중부와 한국 남부 리전에 DR 스토리지 기능까지 같이 구현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중부에 있는 저기 뭐야 울트라, 네, 울트라급의 DR을 이제 남부에 있는 프리미엄으로 했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DR은 사실상 성능적인 요구 사항이 크신 고객분들 별로 없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가지고 계시는 거니까요. 따라서 이런 티어 간 믹스를 해가지고 레플리케이션 관계 맺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울트라 티어는 중부에 만드시고요. 스탠다드 티어는 남부에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하시고요. 이게 또 스토리지 기반에서 레플리케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VM은 그냥 꺼두시면 됩니다. 아니면 VM은 뭐 필요에 따라서는 그때 가서 만드시면 되고요. 다만 중요한 건 데이터는 계속 복제가 되고 있다. 이 점이 되게 중요하신 거죠. 고객분들에게 있어서는요. 네. 그래서 CRR의 강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서머리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RR의 강점은 네뎁의 스냅미러 기능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스냅미러 기능을 사용한 페어 리전 간 복제가 되는 기능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 애저 지역상이 있고요. 뭐 호주부터 유럽, 독일, 인도, 일본, 이번에 여기 한국 중부와 남부가 추가가 됐습니다. 네. 여기 지금 애저 지역상으로 돼 있는 저 리전들이 저게 다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네뎁의 그 물리적인 스토리지가 다 들어가 있는 곳이네요. 저게 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스토리지 네이티브하게 블록 레벨이 복제가 되고요. 복제 구성은 고속의 애저 백본망을 통해 가지고 애저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복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블록 레벨에서 마찬가지로 변경 사항만 복제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모든 걸 다 밀어넣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처음에 이니셜 카피는 뜨고 그 뒤에는 변경 사항만 복제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동기 복제 방식이고요. 필요에 따라서 복제 스케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스케줄은 10분 단위, 1시간 단위, 1일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따라서 기업에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맞게끔 복제 스케줄을 선택을 하셔서 운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ANF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인트로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여러 가지 글로벌 글로벌 예시들이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APEC이나 한국에도 사례들이 좀 많이 있고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엔터프라이즈 파일 쉐어 기능, 그리고 글로벌 VDI, 그리고 뭐 AI, ML 워크로드, SAP 하나, ABD, 그리고 뭐 SaaS 그리드, 그리고 뭐 이건 뭐 오픈소스 교육 서비스인데요. 뭐 이런 다양한 부분에서 ANF가 도입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용자분들은 빠른 의사결정, 그리고 비용 절감, 그리고 고성능, 이 세 가지 토끼를 동시에 가져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는 클라우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NF는 애저의 그런 클라우드를 아키텍팅할 때 약간 중추적인 역할로서 좀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해도 좀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지금까지 ANF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드렸고요.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뭐 채팅창에도 질문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대3이 봤습니다. 네네. 답변이 좀 되신 부분도 있을 거고 아직 뭐 답변이 안 돼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추가로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지금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윤성호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할 때 윈도우, 리눅스 모두 네뎁의 자체 솔루션인 클라우드 싱크로 동시에 마이그레이션도 가능한지요? 클라우드 싱크는 저희 네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이그레이션 솔루션 중에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솔루션인데요. ANF도 클라우드 싱크를 통해서 온프렘이나 그러니까 네뎁의 스토리지가 아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소스든지 클라우드 싱크를 통해서 예를 들면 뭐 네뎁 스토리지, 아니면 네뎁이 아닌 다른 벤더의 스토리지, 아니면 뭐 기존의 다른 뭐 클라우드 싱크를 통해서 ANF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십니다. 네. 자, 그다음에 JS 최님께서 최초 스토리지 규모 산정 시에 네뎁을 통해 별도로 사전 컨설팅 지원도 가능할까요? 사실 그 ANF는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그 아키텍트 분하고 좀 같이 좀 얘기가 진행이 돼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네뎁의 전문가들이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H님, 클라우드로의 마이그레이션 진행할 때 네뎁 자체에서 지원되는 도구가 있을까요? 아, 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클라우드 싱크라는 네, 그 솔루션을 통해서 네, 온프렘이나 클라우드에 다른 클라우드에 있는 그 데이터를 ANF로 마이그레이션 해드리는 작업을 네,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싱크를 사용을 하시는 것을 저희는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지하님, ANF는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를 지원하는지요? 암호화, 예, 암호화 또 어려운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아, 장조아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애저 자체에서 그렇게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고 나갈 때 지원되는 암호화 그 기술들이 있습니다. 뭐 FIP 기술 같은 것도 있고, AES 같은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통해서 그 애저 네트워크에서 이제 오가는 데이터에 대한 그런 인크립션 자체가 애저 차원에서 존재하고요. CRR이 애저 네이티브 DR 구성하는 것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예, 애저 서비스, 그러니까 ANF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당연히 애저 측면에서 네이티브 DR을 구현이 가능하십니다. 당연히 애저에서는 그런 기능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중부, 한국 남부 리전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네이티브 DR로 요구사항이 충족이 되지 않으시는 케이스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복제에 들어가는 그 레플리케이션 그 인터벌 같은 경우도 그렇고 ANF 같은 경우는 최소 10분 단위로 어싱크 레플리케이션 주기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DR을 구성할 수가 그렇게 좀 차별화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또 기존에 이제 네뎁 온프렘의 경험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그런 네뎁 온프렘에서 이제 제공이 되는 그런 DR 기능이 많이 익숙해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도 비슷한 완벽하게 세임하지 않지만은 비슷한 네네. 그 DR을 구현하고 싶을 때 저희 NF CRR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진님, 애저 네뎁 어카운트는 계정 하나당 하나의 리전에 1대1로 종속이 되는 건지 1대-N으로도 종속이 되는 건지요? 아까 질문 주신 사항은 애저 서브스크립션 밑에 애저 이제 네뎁 어카운트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애저 네뎁 어카운트는 서브스크립션당 멀티플하게 다수의 애저 네뎁 어카운트를 생성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추가로 질문 주신 거는 이제 하나의 리전별로 이게 종속이 되느냐 어카운트가 라고 또 질문이 주신 것 같은데요. 애저 네뎁 어카운트는 하나의 리전에서 복수의 네뎁 어카운트를 생성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의 서브스크립션 밑에 다수의 네뎁 어카운트를 생성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하나의 리전에도 다수의 애저 네뎁 어카운트를 생성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게 조금 고려가 좀 필요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CRR을 보여드렸을 때 CRR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서브스크립션 밑에 그 CRR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이런 좀 리전과 서브스크립션과 그리고 네뎁 어카운트 간의 관계들이 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아키텍팅을 원하시는지 저희한테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추가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설문에 뭐 추가 자료 요청이라든지 뭐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이건 뭐 이 서비스는 또 POC도 쉬울 것 같으니까 우리 한번 POC 한번 해보겠다 이런 요청 같은 것들은 설문에 자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지수님께서요. 데이터 보호 기능 중에 정합성 보장 스냅샷은 어떤 방식으로 검증이 가능한가요?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치킨을 꼭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저희 PT 중에 데이터 정합성 보장 스냅샷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그 어플리케이션 컨시스턴시 스냅샷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줄여서는 AGAC 스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AGAC 스냅은 애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데이터 정합성 보장 스냅샷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애저 자체에서 지원이 되고 ANF도 해당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합성 보장 스냅샷이 지원이 되고 있는 DB가 오라클이 있고 SAP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오라클하고 SAP 하나가 지금 데이터 보장 정합성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정합성 보장이 어떤 방식으로 검증이 이거는 제가 좀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보장 정합성 스냅샷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의 이제 데이터 트랜잭션이 끝난 뒤에 스냅샷이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 디자인이 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트랜잭션이 끝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DB 자체에서 DB랑 통신을 하는 겁니다. DB의 카탈로그랑 통신을 해가지고 그 포인트 지점을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트랜잭션이 끝났을 경우에 그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포인트가 찍힌 게 확인이 되면 그 시점에 저희 ANF 스냅샷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이 방식으로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을 해드리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오라클이건 하나DB건 이제 네. DB하고 네, DB의 맞습니다. 그 구조하고 잘 연동이 잘 되니까 정합성이 보장이 되는 거네요. 네, DB의 요구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 AG 스냅을 이용하지 않으시면 별도의 그런 약간 스크립팅 작업을 네네. 하셔가지고 뭐 그렇게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시고요. 네네. 근데 이제 SAP 하나나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전 세계에서 리퀘어먼트가 많기 때문에 저희 ANF의 AGS 스냅 기능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진님, ANF의 용량 풀은 넷앱 계정 생성 후에 용량 풀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때 서비스 티어 레벨을 설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최소 용량 풀은 어느 정도이며 용량 풀의 서비스 티어 레벨은 각 용량 풀당 몇 개까지 설정이 가능한지요? 풀을 만들 때 최소 생성 가능한 풀의 사이즈는 4TB 이상이고요. 그래서 4TB를 미니멈하게 풀의 용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용량 풀의 서비스 티어 레벨은 각 용량 풀당 몇 개까지. 풀당 서비스 티어는 하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4TB의 풀을 만드시면은 티어를 스탠다드 또는 프리미엄, 울트라 셋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개가 아니라 풀당 기본적으로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4TB의 울트라 풀을 만들고 4TB의 프리미엄 풀을 하나 더 만드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그 밑에 볼륨을 만드시면은 여러 가지 그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 티어를 가지고 있는 볼륨을 생성이 이제 가능하십니다. 네네. 그냥 볼륨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네. 그죠? 네네. 네. 아니다 싶으면 없애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바로 지우시면 네. 됩니다.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버리면 되지. 다른 티어로. 그죠? 네. 네. 볼륨을. 네. 이민수님, 실시간 카패시티 풀을 변경할 때 볼륨이 중단되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동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은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캐파시티 풀을 변경할 때는 풀이 2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울트라 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풀이 하나 더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울트라 티어에서 만든 볼륨이 하나 있고 이 볼륨을 스탠다드 풀의 볼륨으로 이제 넘겨주는 작업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이거에 이제 필요한 조건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브스크립션 밑에, 그러니까 동일한 서브스크립션 밑에 각각의 성능이 다른 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서브스크립션을 이제 넘어가면은 이게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서브스크립션 밑에 존재하는 캐파시티 풀을 풀에 여러 가지 그 믹스된 퍼포먼스 티어 있는 캐파시티 풀 안에 있는 볼륨을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건이 몇 가지가 됩니다. 한 3-4가지 정도의 조건이 또 별도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와 자세하게 상담을 요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응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비스 도메인별 볼륨을 할당하고 볼륨별 QoS를 제공하는 구성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실제 QoS는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어떤 서비스라는 시스템들이 사용하는지요? 네, QoS를 보통 사용하신 고객분들께서는 이제 매뉴얼 QoS, 그러니까 볼륨 사이즈 관계없이 스루풋을 이제 주고 싶을 때 이제 사용을 하시고요. 사실 이게 QoS가 이제 필요한 이유는 예를 들면 이제 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DB에 이제 필요한 DB에 할당하고 싶은 스루풋, 그리고 뭐 이제 로그 볼륨에 이제 예를 들면 뭐 리드 로그 볼륨도 있고, 뭐 아카이브 로그 볼륨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별로 이제 요구하는 그런 그 볼륨당 그 스루풋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DB 볼륨에는 뭐 이 정도의 스루풋이 DB 쪽에서 프로파일을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300MB 정도의 그런 프로파일이 찍혔으면 그러면 그럴 때는 300MB의 스루풋을 저희 ANF를 사용하면은 편하게 그 볼륨의 사이즈 관계없이 스루풋을 할당할 수가 있는 거죠. QoS를 주면서 그 QoS에 따라서 스루풋이 할당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로그 볼륨 같은 경우에도
DB 쪽 프로파일을 봤을 때, 이 정도 스루풋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런 게 나오면은 그 스루풋을 QS를 지정하면서 스루풋을 이제 할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용하시면서 튜닝이 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이제 도입을 하시면 튜닝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 QS를 이용을 해가지고 편리하게 스루풋을 조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편리하게 QS 기능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규님, 실시간 볼륨 사이즈 변경할 때 운영되어져야 하는 시스템적인 변경사항은 무엇이며 어떤 주의사항을 요할까요? 사실 특별하게 선결되어야 되는 뭐 프레임 레켓에서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뎁에서 온탭에서 스토리지 기능으로 제공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정말 편리하게 무중단으로 볼륨 사이즈가 변경이 되십니다. 김현진님, ANF가 SAP로부터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중 유일하게 SAP 하나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인증 유무가 타 클라우드 스토리지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SAP의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가 ANF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애저에도 애저 울트라 디스크라든지 매니지드 디스크가 SAP로부터 인증을 받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ANF랑 뭐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고민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다른 뭐 벤더랑 뭐 인증에 관련해서 뭐 특별한 차이점이라기보다는 SAP 하나 DB를 이제 운영하는데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네네. 이 정도 스루풋이 나와야 된다. 이 정도 레이턴시가 나와야 된다. 그 조건에 ANF가 충족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소연님은 이제 오토 티어링도 자동 설정이 가능한지? 티어링. 네. 지금 김소연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티어링이 이게 사실 티어링이라는 게 범위가 이게 정말 넓어서 좀 약간 좀 아까 저거 아닐까요? 뭐야, 울트라 뭐 네. 스탠다드 뭐 거기 이렇게 가는. 티어 그 볼륨 티어를 그 넘어가는 그 볼륨 이동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까 뭐 얘들 때 뭐 이렇게 HPC 할 때 얘는 이제 울트 다 썼으니까 일로 갔다 이렇게 수동을 했잖아요. 네네. 그걸 자동으로 할 수 없냐? 자동 설정으로 뭔가 알아서 우리 오토 스케일링처럼.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애저에 그 자동화 기능을 지원하는 뭐 그 펑션들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저희 애저 네레 파일즈가 제가 뭐 클릭만 얘기를 했는데 CLI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거죠. 그 애저 모니터랑 연동을 해가지고 특정 특정 수치가 그 발생이 하면은 CLI를 통해 가지고 티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보니까 뭐 저희 여러 가지 답변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개별 답변들도 있으니까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 서동아님, 금일 주제에 맞는 엔터프라이즈급 ANF 활용에 대한 사례나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어떤 워크로에 사용했을 때 활용도가 가장 높을까요? 정말 엔터프라이즈급에 대한 활용 사례는 정말 많이 있고요. 금일 주제는 이제 사실 이제 약간 저희가 DR 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DR 구성에 대한 그런 사용 사례,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저희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DB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데이터가 좀 DB에 대한 그 접속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액세스가 좀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한 리전에서 이제 페일리어가 발생했을 때 다른 리전에서 그 서비스가 돼야 되는 요소들이 좀 크리티컬합니다. 그래서 뭐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뭐 그 CRR 기능을 통해서 DR 리전으로 복제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오라클의 뭐 데이터 같은 별도의 오라클 자체에서 제공하는 그런 어싱크 방식의 데이터 DR 기능 구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이제 요구사항에 맞게끔 저희 뭐 오라클의 데이터 가드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저희 ANF의 CRR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런 거는 그렇게 좀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아키텍팅을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창님 오늘 우리 웨비나 발표가 빨리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Q&A를 굉장히 이제 오늘 이제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많이 해주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답변을 못한 질문들이 더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뭐 또 개별적인 답글도 있으니까 답글 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어떠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토크 IT 웨비는 처음이시잖아요, 오늘. 네? 아, 네. 이렇게 오늘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처음 해봤는데요. 네. 그냥 좋습니다. 사실 뭐 처음 해봐가지고 아무래도 약간 조금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들어와 계신 그 고객분들도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몇 분인지는 제가 지금 카운트가 잘 모르겠는데, 네, 네, 네. 솔직히 저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더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고, 더 많은 QA를 드리고 싶은데, 네, 아쉽게도 세션 시간이 1시간, 1시간밖에 잡혀있지 않아서 네, 시간이 네. 정말 빨리 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뭐 좋은 질문 하시면 되게 많지만, 네. 그 중에서 두 분 좀 이름 불러주겠어요? 두 분. 네. 네. 제가 아까도 중간에 두 분밖에 안 되네요, 근데요. 네, 일단, 더 부르세요, 그러면. 좀 부르세요. 네, 네. 하죠, 뭐. 네, 저희 영업에서 지원이 되시겠죠? 네. 치킨 정도 뭐. 네네네. 저는 그 아까 부르세요, 이름. 장재환님하고요. 장재환님. 네. 네, 장재환님하고. 네. 장재환님이 아까 암호와 관련된 질문.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름만 불러요. 그리고 김현진님하고. 김현진님. 네. 네, 그리고 호지수님. 호지수님. 네. 네, 그리고 전상현님. 전상현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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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이렇게. 전상현, 호지수, 장재화, 김현진. 전상현, 호지수, 장재화, 김현진. 네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을 드리고 또 좀 질문하신 분 중에서 또 저희가 또 추첨해서 또 보여드릴 거니까요. 좀 기다리시고요. 설문 마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차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맞추는 걸까요? 네. 네. 뭐랄까 아까 저는 그 세 마리 토끼, 그러니까 세 가지. 일타 삼피. 세 가지 토끼라는 말이 웃기네요. 네, 일타 삼피. 네, 일타 삼피. 네. 비용 절감, 고성능, 네, 그리고 운영 편리성. 네. 네.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게 왜냐면은 각각의 회사에는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CF 분들 계시고, CIO 분들도 계시고, 운영자 분들도 계시고, 개발자 분들도 계시고, 정말 ANF는 이 일자쌍피로 다양한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정말 여러 고객분들께서 만약에 처음 접하셨다면은 뭐 저희한테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왜냐면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고려하시는 고객분들께서는 저희 네뎁 쪽으로 연락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저도 처음 애저 네뎁 파일을 처음 접하지만 이것이 아무래도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니까 여러분 관심 있다면 여러분들의 워크로드를 한번 돌려보는 것은 금방 체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한번 돌려봐서 체크해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더 검토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IT 전문 방송 토크 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 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